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자세 교정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공지로 회원님들께 운동 자세를 촬영을 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셨고, 같은 실수를 하시는 회원님들 이렇게 영상을 묶어서 대표적인 회원님 영상을 보면서 자세 교정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마이크를 여기다 차고서 촬영을 하다가 땀이 마이크에 들어가니까 마이크가 고장났더라고요. 한 회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제가 모자를 자주 쓰니까 모자에다가 이렇게 꽂아갖고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교정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부스터를 먹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 못생겼냐? 자, 일단은 첫 번째 회원님 동작입니다. 자,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스쿼트를 하시는데 내려가실 때는 상체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종아리 각도랑 상체 각도랑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회원님들께서 보시면 눈치를 채셨을 건데 올라오는 동작에서 상체랑 종아리 각도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리는 미는데 상체가 한번 이런 식으로 숙여지면서 올라와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오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내려가실 때는 상체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시는 게 굉장히 쉬운데 올라올 때 이 상체의 힘이 중량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로는 미는데 이 상체를 세우면서 올라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번 중량이 눌린 다음에 올라오는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회원님께서는 중량이 본인한테 조금 높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중량과 내가 다루지 못하는 무게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려가신 다음에 올라오실 때 이 중량을 내가 상체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눌린 다음에 다리로만 미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체 모양을 종아리 각도랑 똑같이 내려갔을 때 그 각도로 그대로 못 올라오신다면은 지금 들고 계신 중량을 다루지를 못하시는 거니까 중량을 조금 낮추셔야 돼요. 상체 힘이 버티질 못하니까 앞쪽으로 살짝 눌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나 못생겼냐? 다음 회원님께서는 군인 같으세요. 근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뒤쪽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스쿼트를 하실 때 살짝 오른쪽 발 쪽으로, 오른쪽 다리로 중량이 조금 더 쏠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회원님께서 무의식 중에 오른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 항상 이쪽으로 조금 더 버티는 동작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골반이라던가 이런 데가 비틀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회원님께서 아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그 느낌을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틀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중량 자체가 오른쪽으로 쏠려서 지금 동작을 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올라오실 때, 스쿼트를 하실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실렸는지 혹은 오른쪽으로 살짝 쏠리지는 않았는지 그거 조금만 느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캐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보세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아마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나 못생겼냐? 자, 두 번째도 같은 회원님인데, 지금 보면은 더 확실하죠. 요거는 이 몸이 불균형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회원님께서 오른쪽으로 자꾸 힘을 더 많이 주시고 오른쪽에 의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쿼트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 운동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는 느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동료분한테 눈으로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똑같이 몸을 맞춰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효과가 좋을 겁니다. 나 못생겼냐? 자, 그리고 다음 회원님께서는 래플 다운인데, 굉장히 전형적인 래플 다운을 하실 때
실수를 하고 계시죠. 이거는 굉장히 해결책이 쉽습니다. 자, 래플다운을 잡으셨을 때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등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십니다. 이 래플다운 같은 경우는 강배근의 상부부터 하부까지 모두 다 운동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윗가슴을 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가슴을 벌리질 않으세요. 윗가슴을 벌리지 않으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운동이 되냐면 어깨를 과사용을 하게 되고 겨드랑이 부분 있죠? 광배근 제일 상단 그쪽만 운동이 살짝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윗가슴을 벌리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광배근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수축이 들어가고, 늘릴 때도 가슴 살려놓고 최대한 늘리셔야 하부에서부터 광배근 상부가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됩니다. 지금 회원님께서 하시는 동작은 요렇게 지금 내리기만 하시는 동작을 하고 계시니까 광배근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안 됩니다. 요런 식으로 윗가슴 벌리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등이 전체적으로 하부에서부터 늘어나서 광배근 최상단까지 확실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회원님께서 운동하시는 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어깨 사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깨 전면 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윗가슴 벌리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운동을 잘 하실 수가 있고, 포인트는 요 윗가슴이에요. 요 윗가슴을 벌려서 들어서 올라간다. 내리는 게 아니라 팔로 내리고 어깨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윗가슴을 들어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께서는 그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이 회원님은 파워리프팅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디빌딩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플랫 벤치에 누워서 운동을 하실 때는 가슴 중앙을 공략을 하셔야죠.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허리를 억지로 이렇게 띄웁니다. 띄우면 중력이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 아랫가슴이 들리면서 아랫가슴 위주로만 운동이 돼요. 중앙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을 이렇게 내밀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히 아치가 살짝 되는 그 정도로만 해주셔야 되고, 억지로 띄우시게 되면 파워리프팅식으로 해서 중량은 올라가지만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가슴 중앙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절대로 띄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수축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바가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왔다가 가슴을 벌리고 뒤로 빠지면서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렸다가 자꾸 위로 올려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어깨가 고정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가슴에 텐션이 들어가다가 수축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어깨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에 텐션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가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로 이 대각선으로 위로 들지 마세요. 위로 드는 즉시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가 개입이 됩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께서는 이 그립을 잡는 거에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완전히 가슴이 이완이 됐을 때 이 전환 있죠? 전환이 이 수직보다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프레스가 아니라 플라이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완이 됐을 때 이 전환이 수직이나 아니면 수직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회원님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플라이식으로 프레스를 하는 스킬이 따로 있는데 저희 회원님들께는 사실은 이거는 변형 동작이라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깨 쪽으로만 뺏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벨을 설정을 하실 때 무조건 넓게 한다고 가슴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시냐면 발을 완전히 내려서 이완이 됐을 때 이 전환 있죠? 이 전환 어딘지 아시죠? 팔뚝. 이 팔뚝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수직보다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넓이로 잡으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요렇게 변경을 해서 해보시면 어깨 쪽으로 가는 느낌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가슴에만 집중을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께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파워 리프팅입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게 느껴지시죠? 가슴에 텐션이 빠집니다. 이거는 무게를 드는 거에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나 못생겼냐? 그리고 뒤쪽에 원판을 대고서 이제 스쿼트를 이 회원님께서 하시는데, 회원님 뒤쪽에 뒤꿈치에 원판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목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면 그것 때문에 뒷굽에 뭔가를 대고서 많이 하시는데, 무릎을 모으면 중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파워 리프팅 같은 그런 종목에서 역도하나 뒤꿈치를 좀 많이 높이는 신발을 많이 신으시는데, 바디빌딩에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 보폭만 넓히시면 돼요. 뒤꿈치를 안 대면은 많이 못 앉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강좌를 만들 건데, 몸통을 다리 사이에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만 벌리시고 뒤에다가 원판을 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다리를 모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인 제 스쿼트 강좌를 보시면 거기에 확실히 얘기가 나옵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를 하실 때 많이 못 내려가세요. 많이 못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몸통을 다리 사이에 편하게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좁기 때문에. 억지로 좁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통만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내려가면 많이 앉을 수가 있는데, 회원님께서 다리를 좁히니까 두 가지 잘못된 동작을 피하려고 지금 앉질 못하는 거예요. 몸통이 다리 사이에 못 들어가면 두 가지 동작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릎을 이렇게 과하게 내밀어서 무릎을 과사용하거나, 또 하나는 상체가 이렇게 굽어버리죠. 요걸 피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려가시는데, 몸통만 다리 사이에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보폭을, 다리 간격을 정하시게 되면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걸 포인트로 하셔야지, 억지로 다리 이 간격을 설정하신 다음에 자세를 망가뜨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님께서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운동하다가 자꾸 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수축이 됐으면 그대로 내려가고 요런 동작을 취하셔야 되는데, 하나 하고 쉬고 끝난 거예요, 운동. 이렇게 하실 거면 세트를 나누는 의미가 없죠. 연속 동작으로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하고 쉬고 요렇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우리 여성 회원님께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데, 자세는 괜찮아요. 근데 두 가지 제가 수정해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회원님들 목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인 목을 이렇게 제껴서 운동을 하시는 자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울을 보고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서 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고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고개를 들고 자꾸 운동을 하시게 되면 내려갈 때 목 아래 승모근이 과하게 늘어나서 통증이 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버릇되다 보면 몸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꾸 고개를 제껴서 일어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심하게는 나중에 목 디스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하시고, 또 하나는 내려갔다가 이완하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그대로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살려놓은 상태로 내려가서 그대로 올라올 때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히 올라오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넣었으면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허리 쪽에 중량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등 쪽에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가슴 가운데 늘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깨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가슴 운동 아니에요. 가슴을 늘리는 데까지는 좋아요. 근데 밀 때 어깨로 이동돼 버리죠. 자꾸 어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깨 자주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 못생겼냐? 그리고 이제 다음 회원님께서도 데드리프트를 하시는데 지금 이 데드리프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아니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아니에요. 제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는 이 종아리 있죠? 종아리가 수직보다 앞으로 가면서 대퇴사두 다리 앞쪽에 체중이 실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절대 수직보다 앞으로 가지 않아요. 살짝 뒤쪽으로 빠지면 자연히 뒤꿈치 쪽에 체중이 조금 더 실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하시는데 무릎을 앞으로 내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절대로 종아리가 수직보다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살짝 뒤쪽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뒤꿈치에 자연히 체중이 중량이 실리면서 이 앞쪽으로 자극이 가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이라던가 힙 쪽으로 텐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종아리 각도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 못생겼냐? 자, 그리고 다음도 이제 여성 회원님께서 운동을 하시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시는데, 이 바가 몸이랑 되게 많이 떨어져요. 물론 막 이렇게 쓸 정도로 가깝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걸 설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를 드시고 내 대퇴사두 여기에 꽉 붙입니다. 붙인 상태에서 이 바는 절대 앞뒤로 안 움직이고 수직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바가 내려갈 때 내 몸이 걸리지 않도록 살짝만 피해 주시면은 몸에 스치듯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손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가 수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내 몸이 부딪히지 않게 살짝 피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몸 앞에 거의 닿을랑말랑 붙인 상태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회원님, 요 회원님도 마찬가지죠. 여성 회원님께서 스쿼트를 하시는데 못 내려가세요. 왜 못 내려가냐면 이거를 공식이 있는 것처럼 발 모양을 그냥 유지하고 하려고 하시니까 그래요. 사람마다 이 발 간격은 다 달라야 됩니다. 내 몸통이 다리 사이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못 들어가니까 앉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앉게 되면 무릎이 나가거나 상체가 굽으니까 몸통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발 간격을 잡으시면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좁혀버리면 못 내려가니까 무릎을 내거나 상체를 숙여버리죠.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 못생겼냐? 자, 다음 남성 회원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수를 그대로 하시죠. 다리를 좁히는데 내려가야 되니까 무릎이 과하게 나가요.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나가면서 눈으로 딱 보기에도 뒤꿈치가 들립니다. 이러면 무릎으로만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스쿼트 하시면 안 되고, 몸통 다리 사이에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보폭 벌리세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뒤꿈치에 중량을 싣고 체중을 싣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 벤치프레스 하시는데 요거는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가슴에다 갖다 튕기죠. 이것 때문에 어깨 부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운동하실 때 자, 벤치프레스 띄우고 튕기죠. 이러다가 어깨 많이 다칩니다. 이게 아니라 쭉 가슴 가운데 튀어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다 가슴 가운데 벌어졌으면 뒤로 빠지고 요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나 못생겼냐? 그리고 다음 회원님께서 이제 래플 다운을 하시는데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회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등 운동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 운동이 있고 수평 운동이 있는데, 수직 운동은 이 팔이 위로 올라가서 윗가슴을 내밀고 윗가슴을 사용하면 광배근 여기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이렇게 등이 넓어지는 동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수평 운동이 있어요. 수평 운동 같은 경우는 팔이 이렇게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가운데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등 뒤쪽, 등 중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원님께서 어떻게 운동을 하시냐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수직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윗가슴을 벌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광배근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수직 운동이 돼요. 근데 수평 운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평 운동은 이 케이블과 내 몸이 T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등 중앙이 되죠. 근데 회원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완할 때는 수직 운동을 했다가 수축할 때는 수평 운동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회원님께서 지금 운동을 하실 때 수직 운동으로 늘리고 수평 운동으로 수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적을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는 추천은 안 드립니다. 수직 운동할 때는 수직 운동 하시고 수평 운동을 하실 때는 수평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축이 된 부분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수축과 이완이 되는 부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운동 하실 때 수직, 수평 운동할 때는 수평, 그렇게 하시고 시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 운동입니다. 등을 넓게 빼는 운동이죠. 자, 수평 운동입니다. 등 중앙을 해주는 운동이죠. 요거를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못생겼냐? 자, 다음은 이제 풀업인데, 요 회원님께서는 그립의 간격만 조절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드니까 어시스트 풀업에서 해야지. 자, 지금 회원님께서 운동을 하시는데 등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의 개입을 피하려면 우리 회원님께서 가끔씩 그립을 이렇게 넓게 잡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깨가 개입을 되게 많이 해요. 절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넓게 잡는다고 등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넓게 잡으셔야죠. 어느 정도가 제일 좋냐면, 내가 완전히 윗가슴을 들고 올라갔을 때 등이 수축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이 전환이 수직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너무 좁게는 말고, 그렇다고 너무 넓게 잡을 경우에는 어깨, 이 전면 어깨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깨에 안 좋습니다. 등의 텐션을 오히려 빼는 현상이 나오니까 요 정도 가슴을 들고 올라갔을 때 전환이 수직이나 수직보다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는 각도를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회원님, 그 전에 어깨 쪽으로 느낌이 어떻게 갔는지, 등 쪽으로 느낌이 어떻게 갔는지를 이거를 설정해서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느낌이 확 다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 못생겼냐? 자, 지금까지 회원님들 자세 교정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조만간 또 이런 컨텐츠를 다시 하겠습니다. 운동 교정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먹으러 가자.